자, 월덱스입니다. 반도체주죠. 반도체주. 이 반도체 라인들 같은 경우가 이제 1차 종목들 라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미 거의 순서가 다 들어갔죠. 다 쭉 다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서도 유명한 후발주 라인들이 종목들이 있다라는 얘기 들었죠. 이제 후발주 라인 쪽에서는 후발 중소형장에서 변동형으로 유명한 종목들 최근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종목 분석에도 최근에 등장을 했었죠. 제우스. 그리고 이 회사 이름만 봐가지고는 이제 반도체가 아닐 것 같은 종목이 있죠. 호랑이 전기. 자, 전력 설비주 아니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호랑이 전기. 타이거렉. 자, 이런 종목들 이게 전형적인 후발 변동형 종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후발로 이렇게 철저히 사이클 후발로 들어가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반도체 후발주로 움직였던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은 제가 분석도 굉장히 많이 해드리고 추천을 굉장히 많이 해드려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종목입니다. 반도체 냉각 부분의 대표주 GST. 자, 이게 이제 반도체 후발주 소형 중소형 후발주 라인을 대표하는 종목 중에서 가장 큰 종목이죠. GST 사상 최고가도로는 있고요. 그리고 GST와 함께 소형을 대표하던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에요. 프로텍, 그리고 바로 지금의 이 월덱스 같은 이런 종목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서 튀어나와가지고 후발로 튀어나오는 이런 케이스의 종목들이에요. 자, 이거 이제 차트로 비교를 조금 해서 보여드리게 되면 5개 종목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지금 설명드렸던 거 GST이고요. 프로텍, 월덱스, 타이거렉. 제우스는 지금 라인이 조금 달라지기도 했는데요. 이거 예를 들면 반도체 쪽만의 그러니까 제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분야로 넘어 들어가서 흐름이 조금 틀리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올려 들어온 겁니다. 뒤에 반도체 랠리가 펼쳐질 때 뒤쪽에서 쫙 치고 나오는 이런 구성들의 종목들이에요. 이 종목들이 뒤어가지고 뭐 난리가 나 있죠. 이게 월덱스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어마어마한 실적을 보였을 거야. 지금 편차가 조금 납니다. 그래서 GST 지금은 지금 멀리 펼쳐진 라인으로 보면 GST보다도 지금 더 올라가 있는 종목이 되어 있죠. 월덱스가. 저쪽에서 보면 멀리서 보게 된다 그러면요. 2020년도 저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좌측에 뒤져보면 이런 구조로 또 들어가 있어요. 타이거렉 같은 경우가 변동형 종목이라고 얘기 들었죠. 빵 치고 들어왔다가 박살이 났다가 지금 또 미친 듯이 치고 들어왔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GST가 상당히 안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고요. 감사장비 프로텍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항상 뒤쪽에 이렇게 달아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죠. 자, 이 월덱스는 뭐 하는 종목이냐라고 하면 여기 GST도 그렇습니다만 이 종목들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후발로 대표할 만한 이유가 있는 종목들이죠.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쪽의 사이클을 그렇게 얘들은 반도체 쪽 사이클을 그렇게 대단히 크게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천하의 삼성전자도 중간에 보면 이렇게 완전 폭망 수준의 실적을 보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삼성전자도 천하의 이 삼성전자도 중간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폭망 수준의 실적을 보였다 이겁니다. 그러고 들어가지고 이제 큰 폭으로 이렇게 뛰어들어오는 이런 구조로 가잖아요. 이거 이런 거하고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이게 이 GST라든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안정적인 이 월덱스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덜 알려져 있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자, 이제 반도체주들이 움직이는 순서를 제가 앞에서 얘기를 드린 바가 있죠. 우리가 흔히 반도체 소부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나 또 여기 같은 경우 보면 또 이렇습니다. 업황 둔화 속에 옛날 얘기하고 앉아 있는 거죠. 지금 이거 옛날 얘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가 업황 둔화가 아니잖아요. 안 고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시장에 비해서 주목을 적게 받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게 분석을 많이 해드리지를 않았었고요. 그만큼 적게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게 반도체가 올라 들어갈 때 반드시 같이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게 지금 이제 신고가 들어갔죠. 예. 자, 이게 보시는 것처럼 또 이거 뚫고 이렇게 과거의 고가 추세를 결국 다시 이렇게 뚫고 신고가 돌파해서 나온 겁니다. 신고가 돌파로 쭉. 자, 오늘 사상시 호가 이러고 뚫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위치에서 친다라고 하면 사실 여기서 이제 붙기는 조금 어렵죠. 지금 여기서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조금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메이저 쪽에서 비한다라고 하면 상승폭이 밸류에이션도 조금 낮고요.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내려 들어와서 올라 들어가는 쪽에 여전히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 이거 보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덜 알려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도 지금 뭐 좋지 않고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소부장이지만 주가는 반대로 장부소로 간다라고 얘기 들었죠. 이 중에서 이 월덱스의 경우에는 부품 소재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실리콘 부품, 쿼츠 부품 이렇게 나오죠. 애프터마켓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 이거 한번 보시죠. 뉴스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3분기 실적에서 나왔던 겁니다. 3분기 실적에서 나왔던 뉴스죠. 영업이 55% 급증, HBM 화랑 낙수 효과. 방금 전에 그 기업 개요에서 봤던 거하고 좀 틀리죠. 저 기업 개요를 제대로 지금 적지를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건 매출의 45%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발생.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아주 특별한 주성이라든가 선익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아래쪽 이제 쭉 이제 내려가서 보시죠. 그래서 쭉 이렇게 내려가서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이제 업황이 살아나게 되면 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낸드하고 이제 이런 쪽에 라인에 놓여져서 이제 낸드 같은 경우 이제 장비주들 낸드 프레시 뭐 타이스라든가 유진 테크라든가 워닝 아이패스라든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먼저 올라 들어갔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품 쪽 라인, 부품 소재 라인에서 부품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이 뭐 TSE라든가 뭐 혹은 ISC 뭐 이런 종목들 쭉 올라 들어오고,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딱 요 정도의 수준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아래쪽에서 보면 이런 것들 지금 쭉 이렇게 이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조그만데 조그만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 보세요. 마이크론, 키옥시아, 인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해외 사업까지도 다 들어가는 이런 종목이 되는 겁니다. 이거. 네.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돌아 들어오게 되면 뒤쪽에서 다시 이제 실적 개선이 되면서 치고 나가는 종목. 그렇죠? 선명하게 보이죠? 네. 800억, 224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돌아드는 이제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즉 3분기까지 앞쪽에 얘기만 한 거예요. 요 뉴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다시 반도체 업황이 돌아 들어가면 다시 이런 실적으로 올라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올라 들어가는 이런 게 지금 나와 있질 않아요. 뭐 없습니다. 별로 안 나오죠. 안 나와. 네. 자, 여기 이렇게 했어요. 네. 부품 신규 공장 증축 나오죠? 이런 거 이제 업황 생산 확대를 예상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실적이 큰 폭으로 올라 들어갈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실적을 기준으로 놓고만 본다 그러면 지금 전망치가 나와 있지 않은 기업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순이익이 410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410억에 얘가 지금 시가총액 5,300억이니까요.
415 요거는 이제 요게 나오는 요 수치는 2025년이 아니라 2024년 기준으로 한 거고요. 이건 뭐 굉장히 저평가되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410억, 1200 그러니까 약 13배, 13배 정도 수준이 되죠. 한참 싼 겁니다. 여전히 그렇죠? 여전히 굉장히 싼 거예요. 최고가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 돌아 나올 거를 계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자, 이 4분기 수준으로 해가지고 계산하게 된다 그러면 이러면 얘기가 지금 실적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4분기는 분기 실적이 지금 300억 가까이 나왔으니까요. 이게 이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지금 4분기 실적만 가지고 계산을 역으로 계산해 보면 적어도 이 정도 실적은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제 PR이 앞에서 본 것처럼 8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월덱스. 자, 이렇게 싸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문제는 수급인데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알려져 있는 인지도하고 다르죠. 그 이름도 별로 안 난 이런 회사가 시가총액이 5천억이고요. 사상 최고가고요. 그리고 수급 자체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김없이 돌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덩치가 조금 작은 아래 중형 라인 쪽에 들어가서는 종목이라 그렇지 요쪽 라인대에서는 요 급의 내에서는 얘도 이런 애들도 GST나 월덱스나 요런 애들 같은 경우도 요 라인급에서는 대표 선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저 위쪽에 있는 애들이 헤비급 챔피언입니다. 옛날 뭐 복싱 선수를 친다 그러면 알리 뭐 이런 선수들이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뭐 복싱 챔피언이 헤비급 있는 이쪽에도만 복싱 챔피언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타이슨 이런 애들이 저 위쪽 급에 있다 그러면 저 밑에 쪽에 미들급 웰터급이나 이런 쪽에서도 챔피언들이 있고 또 아래 내려가면 팬텀급 뭐 이런 쪽에서도 챔피언들이 있잖아요. 그 중간에 있는 웰터급 그러니까 이쪽 라인의 챔피언급 라인에 들어가는 이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하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종목들은 이제 당연히 실적이 계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낙수 효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낙수 효과에 들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이 지금 설명드렸던 이 중소형 후발 얘들입니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 이제 비교를 해드리면 자, 이 중에서 이제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이제 요런 애들입니다. GST와 월덱스죠. 여기가 지금 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 들어와 있는데요. 네, GST 월덱스. 이제 월덱스가 조금 더 위로 올라 들어왔죠? GST보다. 뭐하고 비교해 볼까요? 저쪽에 위쪽 들어가는 애 중에서 제일 적은 유진테크 한참 쳐지죠? 여기하고 비교를 해봐다. 자, 한참 쳐지잖아요. 요거 이제 키 맞추기로 따라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들어가는 거 사셔야 되는 건데 다만 이제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같은 경우도 이게 갭으로 지금 너무 떠버렸어요. 딱히 뉴스는 없죠. 뉴스 있을 게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뉴스가 자동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제 실적 발표 나오고 그럼 이제 호실적 가지고 지금 붕 떠버린 거죠. 그죠?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고서야 붕 하고 떠버린 건데 놀랐다 서프라이즈 놀라실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그 정도급 되는 종목이에요. 앞에 이미 지나간 실적에서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원래 그 정도 되는 애입니다. 당연히 나와야 될 실적이 나와진 거고 뒤늦게 이제 부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떴다가 이제 밴드 상단에서 이제 눌려지죠. 일시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으로 눌려 들어오면 받는 자리. 그러니까 현지세를 친다라고 하면 아래쪽으로 이제 갭을 메우고 들어가는 여기까지 다 내려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정도로 내려올 정도로 약한 종목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 밴드의 상단선 여기를 중심으로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35,500원 선 정도 되죠. 그러니까 요 전후 정도에서 요런 라인에서 잡고 만약에 추가 내려온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더 노려도 되는 종목 월덱스였습니다. 자, 천지의 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고에 들어가시게 되면 자 최고 전문가들 20여 분의 최고 전문가분들이 각자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방을 쭉 개설해 두고 가세요. 자, 이 전문가분들이 최소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소 경력이 10년 이상이라는 얘기는 반도체 슈퍼사이클만 최소 4번 이상 본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2017년 랠리, 2020년 랠리, 2023년 랠리, 그리고 현재 랠리까지 최소 4번 이상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봤고요. 그래서 반도체주들이 움직이는 순서까지 해서 메이저 종목들 차례대로 쭉 지금 다 짚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얘가 가고요. 그 다음에는 요 종목들이 가고 쭉 다 짚어드리면 그대로 갔죠. 공식적으로 그렇게 움직여요. 반도체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비장의 카드 종목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은 듣도 못하는 호랑이 전기 이런 거 여러분들은 모르죠. 저는 다 알아요. 이 VM 같은 종목들 이런 거 호발로 들어가지고 지금 뒤늦게 이렇게 미친 듯이 따라들어오는 이런 종목들 잘 모르는 종목들이었죠. 여러분들은. 그렇죠? 이런 종목들 듣도 이전까지는 뭐 시장 관심 전혀 못 받은 거죠. 못 받던 종목 아닙니까? 이름도 없는 VM 뭐 하는 회사인데 9 APTC 식각 장비 최초로 국산화하는 기업. 이런 게 같은 경우는 얘 뒤에서 나와가지고 더 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런 거 얘기 들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은 이런 비장의 카드 종목들 반도체에서는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종목들 후발적으로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지금 다 저희가 다 다뤘던 기업들이죠. 자, 선도주 먹고 그 다음에 뒤에서 따라 나오는 거 다 잡아가지고 또 노리고 이런 거 딱 포인트지 않습니까? 이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이런 거 포인트 딱 잡아가지고 매수 해가지고 이런 거 어떻게 여러분들 이제 수익 내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뭐 여러분들은 숟가락 들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퍼 드시기만 되는 거죠. 공짜로 100% 무료로.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